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길을 만드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재난참사 피해자는 그저 지원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다. 그러한 사회 안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아프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다. 그 투쟁의 역사가 쌓인 곳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투쟁은 광범위한 시민들이 연대에 힘입어 4.16 운동이라 이름 붙여진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재난참사에 대한 독립조사기구의 활동을 만들어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4.16 운동이 끌어낸 변화는 훨씬 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재난참사 피해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왜 중요하며 무엇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상규명, 애도와 추모, 안전사회 건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새롭게 배웠다. 이러한 전환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세월호 참사는 전원구조 오보로 상징되는 언론 참사이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보도 준칙을 만들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선전적 보도가 등장했으나 한국기자협회는 곧바로 재난보도 준칙의 준수를 요청하는 설명을 발표했다. 참사가 일어나면 피해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취재가 간행으로 허용됐던 사회에서 그것이 문제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인식과 합의는 형성된 것이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지점은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의 형성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발생한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찾아왔듯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역시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꾸준한 연대 속에서 서로의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투쟁의 방법과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지난 10년은 그런 길을 내온 시간이다. 네, 우리가 걸어온 10년의 길이 정말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이러한 평가들을 들으면 그 10년의 아픈 시간을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올 수 있던 건 또한 곁에서 시민들과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연대하며 이 시대를 걸어야 했던 발걸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 다른 일정으로 윤희 어머님이 함께 못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9반의 지혜 어머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건지 엄마 이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쁜 일정도로 소화해내고 있는 유니맘을 대신해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은정맘을 믿고 오늘 1시간 함께해도 좋습니다. 네. 네, 저와 함께 오늘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방송 44회를 만들어 봅시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은정이 어머니. 네, 첫 곡 소개 지혜 어머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네, 첫 곡으로는 4.16 합창단의 이 집에 있는 두 개의 세계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눈을 뜨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이런 일들이 낯설기만 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흐르고 흘러 내게서 멀어진다. 나는 위태롭게 걷는다. 내가 있는 세계, 내가 있는 세계, 두 세계는 붙어있고 두 세계는 너무 멀다. 눈부시게 웃는 내 사진 한 장에 매달려 오늘 산다. 너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해. 너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해. 붙잡아줘. 잊으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런 일들이 낯설기만 하다. 천번 만번을 찔러도 내 심장은 강철처럼 되지 않나. 나는 위태롭게 걷는다. 위태롭게 걷는다. 내가 있는 세계, 내가 있는 세계, 있는 세계, 그 세계는 붙어있고 두 세계는 너무 멀다. 눈부시게 웃는 내 사진 한 장에 매달려 오늘 산다. 너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해. 너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해. 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한겨레 신문 7월 26일 기사 KBS 세월호 리본 모자이크 후폭풍 참사 욕보인 방민 사과하라 이유진 기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방송 KBS 자사 기자의 노트북에 부착된 세월호 추모 리본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예 떼어내게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가 박민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26일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성명을 내고 보통 뉴스의 모자이크는 화면에 나가선 안 될 혐오적인 것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익명성이 필요한 경우,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쓰여온다. 특히 뉴스가 나간 이후 모자이크를 새로 붙이는 경우는 사실상 방송사고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 나갔을 때 급히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세월호 추모 리본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해당하길래 보도국은 모자이크를 씌운 것인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란 리본이 혐오의 표현인가 라고 물었다. 이날 한국방송 뉴스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전날 뉴스 글을 보면 방송사법 반대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 상황을 생중계하던 취재 기자의 노트북 오른쪽 하단이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다. 해당 본부는 세월호 추모 리본 스티커로 당일 뉴스 9 네 번째 꼭지로 본 방송엔 그대로 나가지만 이후 올라온 누리집 영상엔 흐리게 처리돼 있다. 취재 기자는 이후 정규 뉴스에도 국회 상황을 생중계로 전했는데 이때는 세월호 추모 리본 스티커를 아예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노조는 한국 방송이 지난 2월에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을 결정한 사실을 함께 언급하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의 상식을 벗어난 판단을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에 세월호를 다루는 KBS의 방식이라는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란 리본 모자이크 건도 세월호에 대한 사적의 그릇된 인식과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박민 사장과 수뇌부는 더 이상 말로 안 되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욕보이는 짓을 중단하고 노란 리본에 모자이크를 씌운 행위에 대한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월호 리본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국민적 의지와 약속이라며 이것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라는 것을 세월호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하고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모자이크 사태는 KBS가 이러한 세력과 함께 한다는 증거라며 이게 언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방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상표나 표식을 화면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다. 담당 기자는 이런 데스크의 의견에 동의해 직접 영상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4.16 연대 서명서에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했듯이 세월호 노란 리본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기억과 약속이며 책임입니다. 노란 리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행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피해자와 시민의 약속이며 KBS는 뉴스가 나간 이후 세월호 노란 리본 스티커를 모자이크 처리한 책임자를 찾아내 진상을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민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공영방송을 개인방송국으로 전락시킨 책임으로 즉각 사태를 종용하는 바입니다. 세월호만 보면은 모든 KBS 방송이 굉장히 날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뉴스만 보면은 너무 속상한데 그렇지만 오늘 정말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든든한 동행자이고 고마운 분들을 모셨어요. 이분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강조시민 상조 모임의 정기열 선생님과 그리고 또 4.16 기억
전시관에다가 전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최인찬 작가님 모셔보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정기열 선생님부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단홍 FM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 강주 시민상주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기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인찬 선생님 소개. 네, 저는 그림 그리고 있고요. 네. 지금 세월호 10주기를 어떻게 추모를 해야 될까 싶어서 전국 순회 전시 중에 어쩌다 보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죠? 너무 먼 길 오셨어. 너무 최민찬 작가님 원주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지만 두 분에게 2014년 4월 16일을 기억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날 4월 16일 그날 저는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메디카 의료기 쪽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병원에 이제 납품을 하러 가는데 그 1층 로비에 이제 TV 화면에 이게 배가 이제 이렇게 침몰하는 장면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지나가면서 보고 이제 업무를 보고 내렸는데 이렇게 전원 이제 구조했다는 그 자막이 뜨고 그래서 별일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하고 이제 업무를 봤단 말이죠. 보고 맞아요. 점심 때쯤 되니까 이제 이 상황이 그냥 이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쭉 지켜보면서 물론 나도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큰애도 9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에 그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날 16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정신없이 학교 찾아가고 했는데 네. 네, 최인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대학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계속 기억에 남는 거는 뭔가 자꾸 밥을 먹는 타이밍에 이제 TV를 켜면 완전 다 생중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뭔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되게 무거운 게 이렇게 심장 위에 눌려져 있었던 느낌을 계속 받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보가 났었고 그냥 저는 그냥 그날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두고두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4.15 참사는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4월 16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선생님에게 물어볼게요. 세월호 강주 시민 상주 모임 정식 명칭이 맞나요? 네. 네, 이제 초창기 명칭은 이제 세월호 3전상을 치르는 강주 시민상주 모임입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3년상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다들 아마 전 국민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강주에서도 마을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6월, 그러니까 5월에 한번 모여서 우리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 모였고 6월 16일 날 이제 정식 모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을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 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보다는 일단은 그날의 그런 이제 아픔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유가족분들의 이제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감싸주고 힘이 줄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저희가 모임을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장례 이제 상이 치러지면 3년상을 치룬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3년간만이라도 그러면 부모님 곁에서 우리가 그 상주된 기분으로 좀 힘이 되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취지로 이제 모임을 만들었고 이름을 이제 3년상을 치르는 세월호 강주 심상주 모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우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주된 방향은 이제 그저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가자라고 해서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의 이제 활동가들이 많거든요. 활동가들이 자기만의 그런 이제 그런 팀 색깔을 갖추고 이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그런 이제 이름표는 다 띄고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그런 부모님 마음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초창기는 한 400여 명 가량 그래서 지금은 한 250명 가량까지 아직 이제 톡방이 유지가 되고 지금 10년째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 모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저도 강주하면은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사실 저희 친오빠, 친형제보다도 더 대단하시라고 생각해요. 초창기에 저는 저희들이 강주 법원에 자주 가게 됐거든요. 그때 강주분이 그 추운데 저희들도 새벽에 출발했지만은 그 추운 눈이 막 내리고 꽁꽁 추운 날에도 일찍 나오셔서 한 줄로 이렇게 서 계셔서 저희들을 마주해 주시고 또 마치고 갈 때 되면은 김밥도 직접 싸서 저희들 굶으면 안 된다고 차에 가면서 먹으라고 싸주시고 유리창 잔에서 창문으로 손 흔들면서 그때 저도 노란 우산 쓰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내 손목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에는 저분들이 형제분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인데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가졌는데 이게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친형제 같다 그럴까요? 그때를 잊지 못하고 저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른 피해 가족들인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진짜 친형제 못지않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주에서 부르시면은 그냥 달려가는 저의 마음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3년 이후 지금까지 순례길이며 문화제 등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제 10년이잖아요. 예. 10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벌써 10년이나 흘렀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사실 우리가 3년 안에 이게 결정이 될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3년만 정도 뭐 상주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있어주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제 3년이 넘고 이게 좀 5.18 때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들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원동력은 그거죠. 하나 이제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과의 그런 이제 공감된 부분들이 특히나 또 강주 같은 경우는 5.18을 겪고 나서 그런 그 공감대가 좀 다른 도시보다는 좀 달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공감이 되고 또 그분들 곁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끌어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뭐 평복 순례길도 매달 하고 오늘도 이제 걷지만 오늘도 걷고 있는 팀이 있지만 이런 거라든가 문화제들 뭐 주기 행사들 또 서울이나 뭐 안산에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 또 같이 참여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뭐 저희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날까지 이제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그런 공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또 이해해주고 또 이해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서로가 그래서 그러한 힘들이 좀 지금까지 쭉 이어올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든든한
백그라운드 같은. 네, 그러시면 그런- 감사하죠. 네. 그리고 특히 또 다른 분들도 진짜로 열심히 해주시고 네. 이름은 다 말 못하지만은 진짜 강주 분들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10년이 아니라 또 10년, 또 10년 흐를 때까지 끝까지 진성님이 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정기혜 선생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쌓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엔 설렘으로 차오르던 나의 숨소리와
하느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 노래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저 이 노래는 제가 이제 거의 매일 한 번씩은 듣는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아이유라는 가수가 이제 부르긴 했지만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이제 성장기 안에 그런 나만의 그런 갈등들 거기서 또 세상이란 바다에 나가서 자기 또 자리를 잡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춘기 애들이나 아니면 어른들도 사실은 그런 매일이 그런 혼돈스러운 삶이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정리를 할 때는 이 노래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근데 음률이랑 들어보니까 옛날 4월 16일 날 그때 바다가 생각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다라는 그 단어가 네, 정말 그렇죠. 저희한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일부러 그냥 바다 그렇게 외쳐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항상 아픕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강주 시민상주 모임은 저희에게는 세월호 가족들에게는 정말 잘해주는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해마다 5.18 기념식 때도 내려갈 때 저희를 잘 대접해서 저희가 위로받고 오는데 그래서 말씀인데 강주 시민상주 모임에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그 계신 분들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모두가 다 강주 시민, 네. 이제 강주에 사시는 시민분들이고요. 또 다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을 안에서 그런 공동재단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대부분 주축은 그런 이제 활동가들 주축으로 이제 많이 하고 또 예술가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예술가 분들이 많으셔서 뭐 연극인, 미술인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으로 또 뭐 예술인 행동장이라든가 이런 또 모임을 만들어서 또 따로 또 그런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반 엄마 아빠들이죠, 다들. 그게. 맞아요. 그 가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은 노래들도 굉장히 잘하시고. 예, 이제 네. 밴드 운영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이제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수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다른 그런 모임에 비해서 예술인들이 정말 많은 네, 그런 네, 것 같더라고요. 모임이에요. 네. 그 5.18 그 행사 하실 때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들 행사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18 행사할 때도 이제 그 주축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뭐 총감독님으로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 이제 그러니까 5.18하고 이렇게 많이 중첩이 돼 있어요. 네, 사실 그런 이제 분들 강주 시민 안에 다 하다 보니까. 네. 예. 우리 순례길 하다 보면은 행사도 하고 하는데 요즘엔 또 하시나요? 행사 어떤 거요? 같은 거? 우리 순례길 하고 평목 그 순례길 하면은 우리 그 끝나고 나서 행사하잖아요. 문화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문화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평목 문화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래도 전국 도처에서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평목을 좀 알리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순례는 계속 하되 문화제 형식으로는 딱 3번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한번 할 거고요. 10월에 또 평목 그 기획 캠프 할 때 할 거고 일단 3번으로 좁혔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기획을 좀 다르게 해서 좀 그래도 매월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니까 사실은 올해 이제 한 3번 정도로 축소를 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빠지는 교울수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매월 이렇게 다른 포맷으로 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문화제 할 때. 그러니까 강주 분들이 진짜로
강주 분들이 진짜 재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도 구슬지게 잘한달까 전라도 사투리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경상도. 네, 말투가 저는 경상도죠. 경상도라서 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이번에는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최힘찬 작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성함이 이름이 좀 힘차네요. 힘차게 보이셔요. 최힘찬님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또 어떤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림은 2013년도 네, 아마 이제 대학 막 입학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 그림은 사실 뭔가 작품 활동하면서 제가 세월호 관련된 작품을 몇 작품 했었는데 계속 미룬 거죠. 이제 팍 미루다가 이제 마음 한켠에 늘 있었고요. 해야지 하다가 이태원 참사가 터졌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부랴부랴 작업을 했어요. 부랴부랴 작업을 했었고 작년 10월이죠. 그때가 아마 이태원 참사 1주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맞춰서 개인전을 했고 그 전시를 그대로 지금 이어서 올해는 세월호 10주기여가지고 전시를 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같이 한번 민주시민교육원에 가서 그림 지금 이제 이번에 민주시민교육원에 전시를 한 게 아니라 전시를 하기 위해서 오신 지금 거라고? 의논하러 오신 건데 네. 그래도 지금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어느 곳에서 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2월에는 전주를 시작으로 3월에는 밀양을 갔었고 전국으로 도시에 네. 4월 달에는 원주에서 했고 5월 달에는 제천 네. 그리고 제일 최근 6월 달에는 이제 기열쌤 통해서 광주에서 광주에서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안산 여기 기억 전시관에서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그건 이제 더 얘기 더 나눠봐야 의논을- 되긴 하는데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되셨구나. 네. 지금 전시가 9월 달에 끝난다고 하셔서 이제 9월 이후에 네. 빠르면 9월 달 안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가 9월 13일까지인가 김정윤 작가 사진전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은 이제 바로 준비하고 하게 되면 빠르면 뭐 9월 말쯤 아니 그러면 이제 10월쯤 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시의 뭐 제목이라든가 뭐 뜻 같은 거 있으세요? 제목은 네. 463의 영혼 하나의 침묵이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463은 이제 희생자의 네, 숫자를 의미하고 이제 하나의 침묵은 접니다. 네. 그러시구나. 작품이 많아요? 몇 점이나 되세요? 106점.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그걸 이제- 혼자 네. 다 지금 하신 거 기간이요? 사실 이제 그림들은 되게 작은 사이즈여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저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근데 되게 치열하게 했어요. 그 작업할 때는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 해서. 옛날에 기억교실 그 복도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그렸다 그림 같은 거를 쭉 전시했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품들이 거의 다 대학생들이 그려서 전시를 해놨던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좀 가까운 건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한번 꼭 전시가 되면은 한번 관람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 463이라는 숫자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 하긴 하셨는데. 했는데 더 자세히. 네, 그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더한 숫자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는 들었는 것 같은데도 순간적으로 네.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단번에 감이 안 오시나 봐요. 그래서 네,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소문을 내시고 네. 얘기를 해야지만 알거든요. 그러면 최희찬 선생님도 그럼 강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원주에 있고요. 원주가 지금 4년 차가 됐고 그 전에는 정읍에 있었어요. 네, 전라북도 정읍에 있었고. 다 전라도죠? 원주도 전라도고. 원주는 강원도입니다. 아, 강원도에. 네, 네, 제가 네. 지역을 좀 네, 한번 웃었습니다. 아무튼 진짜 대단하신네요. 오늘 두 분이 함께 하게 되셨는데 최힘찬님과 세월호 강주 시민 상조 모임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요? 이건 기열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얘기를. 그 임찬 작가가 그 정읍에서 새로 이제 정읍 모임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2019년도 2월에 저희가 그 이제 평목의 세월호 기획관, 4.16 기획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우리가 정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밥집을 했어요. 그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19년 2월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읍에서 그 팀들이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보고 인사를 나눴고 그 이후로 쭉 이제 계속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알고 지냈고 이제 이런 작가 활동하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열심히 같이 다니고 계시는군요. 그럼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긴 아직. 그래도 결혼하셔야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하셔야 또 모두 작품이 더 성숙해진다고는 합니다. 작품을 위해서라도. 그러게 우리도 진짜 아이 보내놓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냥 아이 키울 때는 아이 키우기 바빴는데 보내놓고는 이런 분 저런 분 진짜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인생을 배우는 것 같고 인생을 포기했는데도 이런 분들 만나시면 인생을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다시 들게 되고 아무튼 열심히 사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인데 갈 수 있다라는 것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오늘 또 고백을 하고 계시네요. 고백은 네. 언제나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강조 시민 상조 모임은 강조 학동 참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도 연대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정교쌤. 그 사실은 이제 학동 참사 일어나고 이제 거기 현장 가보고 또 유가족 분들하고 같이 또 연대도 하고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평복 기억 캠프 때 저희들은 이제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뉴스 보고 알았는데 이태원 참사 이제 강주에도 한 11분 계세요. 강주만 강주 전라도 쪽만 해서 그래서 전북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쪽은 인원이 꽤 되던데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도 이제 연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상주 모임은 이름으로 같이 연대를 이제 하기가 좀 뭐가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활동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버거워진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태원 참사 쪽까지 우리가 할 여력이 있을까라는 이제 일단 고민이 있었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못 해버리면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 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상주모임 활동하는 이제 장원근 목사님이나 이렇게 몇 분들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우리는 측면에서 서포트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이제 같이 이제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활동과 관련해서도 참여하시고 저희도 이제 세월호 활동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은 같이 이제 연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번 6월에 이제 그 악동 참사 3주기에서 이제 저당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내려서 3주기 추모절 했잖아요. 추모식을 네. 하고 거기서도 이제 사실은 초창기에도 이제 세월호 강주 시민 상주 모임을 많이 찾았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러한 모임들이 세월호 참사에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쪽 모임에 가서 이런 부분 좀 지원을 좀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도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이런 참사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 3주기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고 어차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도 요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연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계속 또 이제 이끌어 같이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번에 그 5.18 때 알았는데 네. 이태원 참사 한 부모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 분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쌤은 자기가 동명이인으로만 알았대. 몰랐어요. 그 학생인 줄. 근데 5.18 때 이태원 참사 그 코너가 마련됐었잖아요. 부스가. 네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때서 알았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바탕 또 그런 울음바다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것 같지만 맞아요. 결국은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관계들이 또 맺어져 있는 맞아요.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태원 참사나 악동 참사도 마찬가지로 또 같이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처럼 같이 연대해서 좀 쭉 나갈 방향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좀 이런 참사가 다시는 안 일어나는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 10년 동안 싸워왔는데 그 10년 안에도 이런 아픈 참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참사 일어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같이 해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옆에서 이렇게 연대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왔네요. 제가요? 네. 오늘 저희 단원 FM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마디는 나눠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기월쌤 덕분에 되게 얼떨결에 참여를 하게 됐지만요. 그 뭔가 이렇게 눈 맞추고 마음 나눌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끝날 때까지 좀 순회 전시를 좀 해보자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시면 힘찬이니까. 네. 덕분에 잘 힘차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는 이제 이 단원 FM 라디오가 이런 또 세월호를 주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놀랐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더 즐겁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장이 이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월에 저희들 올라오면 그때 한 번 더. 그때 한번 말 잘하는 팀으로 꾸려가지고 네. 즐겁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네, 환영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산에도 사실은 안산에서 일어난 참사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세월호 얘기, 아직도 세월호 얘기하냐고 지겹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도 많고 또 그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고는 있는데도 이제 이렇게 게스트들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진해서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하셔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말, 그동안 못했던 말들 한마디씩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했다는 말보다는 저희가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서 쭉 이제 사실은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보면 10년이 흘렀지만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러한 기억들을 이제 초창기 때는 막 표출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 마음 안에서만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표출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년째 활동을 하다 이제 마음 먹은 게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주기 때마다 또 찾아주시거든요. 찾아주시고 그러면 내 역할은 과연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활동하는 분들, 활동가들이나 이렇게 좀 세월호와 관련 좀 적극적인 분들은 그러한 시민들 마음들을 좀 이렇게 건드려서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걸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단지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뭐 지겹다는 게 아니라 또 10년이 지났으면 할 만큼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뭐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또 그 이후에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감정들을 좀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지 않겠나. 저는 지금 그런 고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정기열 쌤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잘하시다고 소문났던 예. 진짜로 말씀 잘하시네요. 힘드는 그러게, 말씀도 맞아.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우리 최힘찬 선생님도 네. 저는 2주기부터 그 세월호 시민 모임을 하다가 7주기 때부터는 제가 조금 발을 뺐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랬는데 그때 사실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공명이 계속 있었고,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랬을 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대전시를 하게 된 거고, 이제 방금 기열쌤이 얘기해 주신 어떤 마중물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뭔가를 분명히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 저는 좀 오래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발걸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정기열 선생님과 최임찬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대타로 나온 우리 지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함께 기억하는 4.16 생명안전공원 홍보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10월에 첫 삽을 뜨기 위한 시민 캠페인 알려드립니다. 페이스북에 4.16 공원 친구들 팔로우 하기 페이스북에서 4.16 공원 친구들을 검색하여서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4.16 생명안전공원 홈페이지를 재오픈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6 별빛 걷기를 시작해요. 언제부터냐면 8월 17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9월 28일 안산 마라톤도 합니다. 4.16 별빛 걷기 팀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진행되는 다 함께 만들어요 체인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4.16 생명안전공원이 올해 안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6 별빛 걷기가 8월 17일부터 시작되니까 여기 장소는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올 우리 하랑유원지에서 걷기를 시작해요. 저녁 7시에.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운동도 할 겸 같이 걷기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최힘찬 선생님의 신청곡으로 이소라의 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쉽게 헤어집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 오면 원망도 깊어져 가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또 기다릴 수 있겠죠.